화공 안전에서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유해 물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MSDS를 게시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험물에 대한 경고 표지를 반드시 작성해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어떤 것이 많이 나오고 있냐면 도금 세척 작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부품을 도금 후 세척하는 과정 중에서 화면에 참고해서 위험 예지 훈련을 하고자 할 때 행동불포 두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도금 작업 시 고무장갑과 고무장어를 착용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담배는 언제든지 피면 안 되기 때문에 작업 중 흡연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 반드시 세척 작업 시 이때 유해물질에 알맞는 보호구를 착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무장갑이나 고무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용 보호구를 착용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크롬 도급 작업 시 유해물질 취급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총 지금 보게 되면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가지에서 5가지를 골라서 암기를 해서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크롬 도급장에서 근무를 했을 때 크롬 화합물이 작업자의 체내에 유입될 수 있는 크롬의 침입 경로 3가지를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기, 그 다음에 소화기, 세 번째는 피부 점막이 된다. 이때는 3가지를 모두 암기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성면 분진 작업이 있겠습니다. 자, 성면 분진 작업은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안쪽에 단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면 분진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 성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성면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성면에 대해서는 발암물질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업병은 폐암, 성면폐증, 악성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 건물에서 많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성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전 건물을 철거했을 경우에 이 성면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철거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 성면을 그냥 철거해서 처리를 했지만 요즘에는 이 성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성면 처리만 따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와서 처리를 진행해 줘야 되겠습니다. 내부를 보양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압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공기 순환되는 것을 사용해 줘야 되겠고, 내부에 있는 성면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음압기를 사용해서 배출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면 분진 작업을 했을 때는 경고 표지를 반드시 세워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호 같은 것들은 일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급 방진 마스크, 그 다음에 보호복, 보호장갑, 신발 같은 것들을 착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성면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외부의 근처에 바로 샤워 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주면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 좀 보도록 하면 브레이크 패드를 제조 중에 성면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 작업의 안전작업 수칙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면이 호흡기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자는 반드시 특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호흡용 보호구를 쓰는 것보다는 특급 방진 마스크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면 작업장에는 성면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소 배기 장치를 작업 중에 항상 가동시켜 주도록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음압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면을 사용하거나 성면이 붙어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성면을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습기를 유지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 주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면 자, 지금 성면 분진 폭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작업자에게 직업성 질환으로 이완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것에 대한 발생 이유를 보도록 하면, 성면 분진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특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구도 마찬가지로 일반 보호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알맞은 보호구를 쓰는 것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 밀폐 공간 작업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밀폐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소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유해물질이 존재했을 경우에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질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에 접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안전 조치사항 3가지를 적는 걸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작업을 시작하기 전
중, 그 다음에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작업자가 입장할 때랑 퇴장할 때 인원을 점검해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밀폐 공간을 사전에 파악해서 어떠한 물질들이 발생하는지 파악해줘야 되겠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막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 금지 표지를 반드시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를 해줘야 되겠죠. 또한 작업장과 외부인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필요한 보호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을 사용해서 구출을 할 때 사용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3번 보도록 하면 퍼지 작업 중인데, 퍼지 작업은 무엇이냐면 밀폐 공간 작업 전 인체 무해가스를 주입해서 유해가스를 빼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퍼지 작업의 종류 4가지는 모두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사스, 진압. 자, 우리는 예전에 사스라는 것이 유행했을 때 아주 위험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진압해 줘야 된다 라고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는 사이펀, 그 다음에 스는 스위프, 진은 진공, 압은 압력이 된다 라는 걸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보도록 하면 4번 문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폐 공간 작업 시 관리 감독자의 직무 3가지 모두 외워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로자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를 해줘야 되겠고,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 작업 시작 전에 측정, 그 다음에 측정 장비 환기 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를 해줘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러한 보호구를 지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 보호구를 지급을 해줘야지 사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하는 상황을 점검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면 되겠고, 5번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 다음 보도록 하면 밀폐 공간 작업 시 위험 요인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 시작 전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지 않았죠. 측정하지 않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일 때 환기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환기를 실시할 수 없구나. 그 다음에 산소 결핍 위험 장소에 들어갔을 때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기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있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첫 번째 부분만 한번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네 번째 유형은 화학물질 용기 세척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화학물질 용기를 세척할 때는 당연히 특수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해줘야 되겠고, 맨손으로 하거나 면장갑을 끼고 했을 경우에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재해 형태는 무엇이냐면 유해 위험물 노출, 접촉이 되겠고, 이것에 대한 노출과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 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를 말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유형인 특수화학 설비를 보도록 하면 1번과 2번만 좀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냐면 특수화학 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장치 3가지를 썼을 경우에는 계측 장치, 자동 경보 장치, 긴급 차단 장치를 적도록 하고, 근데 만약에 설치해야 되는 계측 장치를 적어라 했을 경우에는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6번째 유형은 폭발성 물질과 인화성 물질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때 밑에 설명에 대한 보기들이 중요합니다. 자, 폭발성 물질 저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폭발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정전기에 의해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정전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작업화와 바닥면의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재 시 적절한 소화 방법으로는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가 적절하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2번 보도록 하면 인화성 물질의 취급 저장소에서 가스 폭발의 종류로서는 무엇이 있다? 필기에서도 많이 외웠던 부분입니다. UVC인 증기윤 폭발이 되겠고, 증기윤 폭발이란 무엇이냐면 액체 상태로 저장되어 있던 인화성 물질이
인화성가스로 공기 중에 누출되어 있다가 정전기와 같은 점화원에 접촉하여 폭발하는 현상이 된다. 자, 필기에서 많이 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을 한다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죠. 자, 7번째 유형 증기배관 작업. 자, 증기배관. 증기라는 것은 매우 뜨거운 녀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해줘야 되겠고 안에 증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위험을 막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을 보도록 하면 이렇게 고소배관의 플랜지를 점검하던 중 작업자에게 발생한 재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다리의 높이는 2m 이상이 됐을 경우에 반드시 추락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다리를 사용하면 안 되고 사다리 사용에 대한 철저한 주의를 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압증기의 눈 부위가 손상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고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열봉, 장갑과 방열봉 같은 것들을 착용해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게 되면 고소배관이기 때문에 이동식 사다리 설치가 매우 불안정하여 떨어질 위험이 있다 정도를 체크하고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 유형은 화학물질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흡수되는 경로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호흡기, 소화기, 피부 점막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마지막 유형으로는 가스누설 감지경보기가 있겠죠. 자, 그래서 LP 저장소에 이렇게 감지경보기의 미설치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설치 위치는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이 되겠고 폭발한 게 25% 이하가 된다 정도를 체크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